역사의 미지. 역사는 주로 과거에서 끝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책과 기록 속에 과거의 언어로 적혀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존재는 분명히 확인되었지만 하나의 해석과 결론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야기들. 이들은 마치 역사의 깊은 곳에 남겨진 흔적처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따라 역사를 탐험하는 시간. 역사의 미지를 찾아 떠나볼까요? 저 못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가 귀를 대보면 오직 내게만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는 듯이 나다가 볼까?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부르는 곳 바깥에는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은 들어가기 어려운 낙원으로의 입구와도 같은 곳이었으니 그 너머에 있는 바다야말로 대양이라 불릴 만한 바다였죠. 그리고 그 바다를 에워싸고 있는 대륙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대륙이라 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오늘의 주제를 다룬 기록의 일부인데요.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 삶 중에 화려한 운하를 건설한 정도로
이상국가였던 고대 속 도시. 이 섬은 하나의 기록으로 시작하여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문학과 미술, 음악 등의 분야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도시죠. 풍요로운 자연과 찬란한 문명을 갖춘 유토피아. 오늘 알아볼 역사의 미지는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집필한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언급된 섬인데요. 아틀란티스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고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인용글도 이 티마이오스에 적혀있던 기록이죠. 플라톤은 아틀란티스 관련 이야기를 기원전 590년에 이집트를 방문한 솔론의 저술을 바탕으로 적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솔론은 아테네의 정치가로 이집트의 왕궁서고에서 이집트어로 적힌 아틀란티스 기록을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플라톤은 아틀란티스를 꽤 자세하게 묘사했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포세이돈이 세운 아틀란티스는 거대한 원형 운하 3개 사이에 세계의 평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구와 해자를 아름답게 장식했으며 모든 운하에 입구를 만들고 높은 성벽을 세워 도시를 방비했다고 하죠. 그러나 아틀란티스인들이 타락하자 포세이돈이 지진과 홍수를 일으켜서 섬 전체가 심해 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아틀란티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지금까지 미스터리 고대 도시로 남아 있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조레스 제도 밑에 아틀란티스가 잠들어 있다고 믿었는데요. 아조레스 제도는 북대서양 중부에 있는 포르투갈령의 화산 제도로 지리적으로 아틀란티스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에 해당하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통과하여 도착하는 아틀란티스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가는 관문이었는데요. 그곳을 지나 대서양 어딘가에 아틀란티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아조레스 제도 밑에서 낡은 닷이 많이 발견되긴 했지만 아틀란티스 시대만큼 오래된 유물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플라톤이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보기도 했는데요. 고대 아테네를 완벽한 이상적인 사회로, 아틀란티스를 그와 대척점에 있는 세속적인 사회로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크리티아스에는 아틀란티스인들의 지속적인 정복 전쟁에 대해 끝까지 저항한 아테네인들이 승리하였다는 이야기도 남아있답니다. 그렇다면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에 의해 허구로 창작된 도시인 것일까요? 사실 아틀란티스 위치에 관한 주장 중에서는 설득력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지중해에서 지진으로 그 일부가 괴멸한 현재의 산토리니인 테라섬이죠. 1967년 그리스의 고고학자 스피리돈이 수십 미터의 화산재 아래에서 고대 도시를 발견했는데요. 그곳에는 한 마을 전체가 보존되어 있었고 엄청난 발달을 이룬 아크로틸이라는 유적지도 함께 발견되었죠. 또한 테라섬은 지중해 동부의 교역소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으며 플라톤은 아틀란티스를 항구가 많은 도시로 묘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관성은 아틀란티스의 기원이 된 곳이 테라섬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주죠. 화산 폭발 이전 섬의 구조는 둥근 땅의 중앙에 작은 타원에 많이 있었고 이것은 아틀란티스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는데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던 섬이 갑자기 화산과 지진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점 역시 아틀란티스와 유사하죠. 이외에도 또 다른 주장은 사하라 사막의 리차트 구조입니다. 직경 40km에 이르는 이 지형은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조는 지하에서 굳은 용암 덩어리가 지층 위로 올라와 생겼으며 단단한 바위는 솟아오르고 무른 부분은 움푹 들어가며 원형을 이루었죠. 이렇게 흙으로 된 원 2개와 물로 채워진 원 3개가 형성되었습니다. 플라톤이 묘사한 구조와 아주 유사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아틀란티스의 실제 위치라는 확실한 증거로는 이어지지 못했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아틀란티스의 흔적을 찾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틀란티스보다 더욱 허구처럼 여겨졌던 트로이와 폼페이 등의 미스터리도 실제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설과 신화처럼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시간을 지나 과학과 탐사를 통해 실제 역사로 밝혀지는 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니 아틀란티스도 언젠가 우리의 눈으로 마주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심해 속으로 사라진 거대한 질문, 아틀란티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플라톤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위치 가설까지 여전히 완전한 답에 이르지 못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나 역사 연구는 언제나 하나의 결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확신보다 질문을 남기고 그 질문이 새로운 연구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역사를 매개로 하여 현재의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만나요. 그럼 안녕. 역사의 미지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박서리, 기술 주혜령, 진행의 김도연이었습니다.